안녕하세요. 전문가 집단학원 수학팀장 김지원입니다. 자, 2025년 상반기가 밝았는데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 선생님과 공부할 때 어떻게 수학 공부하는지 간단하게 커리큘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모의고사인데요.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시작하는 시간은 이제 수업 시간 전에 1시간 정도를 잡습니다. 1시간 정도를 잡고 실제 시험을 보듯이 아이들이 응시를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데 이 문제들의 구성은 이제 학교별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가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시중교재로 쳤을 때는 블랙라벨이나 A급 수학 같은 문제들을 조금 구성해서 아이들이 조금 고난이도 문제도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모의고사입니다. 아이들이 받게 되는 표지입니다. 우리 1부의 구성은요, 다소 어렵습니다. 기출문제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광진구에 대한 기출문제, 자신의 학교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는 당연히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모두 다 끝났을 때는 조금 어려운 학군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나 강남구나 이제 강남 8학군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좀 어려운 기출문제들을 아이들이 접해보면요. 아,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똑같은 개념을 배웠는데 그 개념에 대한 적용 문제가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스타일 말고 다른 학교에 대한 시험 스타일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자, 그래서 1부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는요. 제가 최대한 풀이를 많이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다 같이 풀이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마다 옆에서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로 설명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3부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는 2부는 1부에 대한 오답이고요. 3부는 2부에 대한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려운 문제,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 되는 이 모의고사는 한 주간의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부에서 내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 대부분 다 20점, 30점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2부에서 1부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보완하고 3부에서는 1, 2부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아이들이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이 모의고사를 진지하게 풀고 하나하나 개념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갔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매번 이렇게 타이머는 먼저 재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보시면 1부에서는 55점, 대부분 다 요래요. 자, 그 다음에 2부에서는 75점, 그리고 3부에서는 96점으로 한 개 틀렸습니다. 그 한 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이들마다 오답 프린트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에 있는 프린트를 다시 해줘서 오답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이렇게 다 한 주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완료와 오답 노트까지 다 완성을 한 후에 이제 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장이 찍혀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주간에 공부했어요 하고 부모님 확인 사인을 받아오면 그 한 주간에 해야 하는 모의고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습장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요, 연습장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중학교 때 연습장이 잡히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먼저 이것에 대한 채점 기준과 그 다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수학을 감으로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뭔가 학교에서 내가 점수도 괜찮게 나왔었고, 특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괜찮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 같다라고 내가 전제해서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고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연습장입니다. 자, 연습장을 점점 체계적으로 쓸 말이 많을수록 아이들이 정확하게 한 단계 잘 밟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연습장을 쓸 내용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단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까지 한 단계 잡아갈 수 있어야 아이들이 실수도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학을 점점 수학적인 용어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장을 채점하는 기준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술형 시험을 봤을 때 만점을 받는 것이 바로 연습장의 채점 기준입니다.
부분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무조건 서술형이 있거든요. 무조건 서술형이 있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수리 논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습장이 먼저 깨지지 않고 이 부분을 돌파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첫 번째로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는 수리 논술에 도전하고 싶어도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너무 뜬구름 잡는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특히 연습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쓴 예시 연습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번호와 그 다음에 도형이 있을 때는 도형도 한번 그려보고요. 이렇게 옆에 풀이를 간단하게라도 쓰는 연습들을 합니다. 이렇게 연습장을 쓰는 방법은요, 제가 옆에서 다 알려주고 만약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긴 시간 동안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피드백을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 받다 보면 그것이 한 달 받은 친구, 3개월 이상 받은 친구, 1년 이상 받은 친구들의 성과는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체계적인 연습장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오답노트인데요. 오답노트 또한 연습장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중학교 수학을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은 문제가 아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는 너무나 문제들이 친절했어요. 너무나 문제들이 친절했는데 이제는 문제들이 친절하지 않고요. 이렇게 단서를 내 눈앞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 천으로 하나 숨겨요. 천으로 하나 숨기는데 너 요거를 볼 수 있어? 아니면 너 내가 이거 숨긴 거 알아차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문제의 푸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내가 깨우치고 내가 어디서 이거를 눈치 못 챘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실수하지?를 알아차리려면 오답노트 작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답노트는요,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아이들이 쓰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덧셈을 틀렸어요. 덧셈을 틀린 건데 사실 수학에서는 사칙연산이 기본이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썼던 3+2는 5이다 라는 것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분수가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수는 할 수 있지만, 분수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계산이 느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계산이 빨리 통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계산력을 강화를 시켜야 나중에 나오는 분수, 수의 확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있는 분수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 부분을 간과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냥 덧셈을 틀렸어. 아니면 내가 그냥 수를 잘못 봤어. 아니면 계산이 틀렸어. 라고 처음에 쓰는데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분수가 안 된다는 거는 정말 근본적인 분수의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의 확장이 일어나는 덧셈, 뺄셈, 분수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세세하게 적어줄수록 이 부분을 내가 성찰하고 내가 실수를 줄이려면 내가 어디서 실수를 자주 하는지를 캐치해야 하기 때문에 오답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답노트의 예시 한번 보실게요. 간단하게 문제를 적고 아이들이 틀린 이유 또는 내가 틀린 이유조차 적을 수 없을 때에는 아이들이 알게 된 점을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적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분수를 약분을 안 했대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3+√2를 3+2√2로 내가 잘못 보았대요. 이런 거 세세하게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 내가 약분을 안 했어. 약분했으면 내가 맞을 수 있었어. 하는데 사실 약분 안 하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내가 결론까지 내서 답을 내야 그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면서 넘기지 않도록 세세하게 약분을 내가 잘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숫자를 좀 잘못 보는지, 그러면 루트가 나왔을 때 나는 조금 더 상세하게 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성찰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아이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는 학습입니다. 자,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요. 간단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듯이 공부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마다 푸는 것이 아이들이 조금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차별로 마찬가지로 나가요. 모의고사가 나갈 때 기름칠도 매 주마다 하나씩 이 나가는데요. 이제 1차부터 6차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있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다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은 내가 깨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풀어야 거기에 대한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기름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날짜 세팅을 먼저 하고요. 다음에 학원에서 푼 경우에는 학원으로 적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적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완료가 되면 완료제 도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확인하면 다 부모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장이 찍혀서 나갈 겁니다. 자, 근데 기름칠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인증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제출을 한 사진들인데요.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기름칠을 처음에 책상 위에 폈는지, 그리고 그때 시간이 몇 시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야지만 인정이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별 진도로 나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신 대비나 같이 나가는 강의식에 대한 교재가 나갈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개별 진도로 나갈 때는 아이들이 개인 맞춤에 있는 교재를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인 학년에 맞는 내용이 같이 나가고, 대신에 그 개별 진도를 나갈 때는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정말 숨겨진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개념들을 모아서 같이 학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내신 대비나 아이들이 같이 나가는 수업이 들어갈 때에는 이제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직접 제가 같이 하는 필기를 따라하면서 뭔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개인 교재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표지로 아이들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이 콕콕 박힌 이런 그림들을 제가 그려주는데요. 아이들이 개별로 본인이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이거를 끝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개별로 나가고 있는 그 진도가 어떤 기출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적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우리 개별 교재로 나갈 때이고요. 다음에 자체 교재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이 나가는, 좀 재밌게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내지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간단하게 저의 말들로 적어놓은 개념 설명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실 개념을 세세하게 보기보다는 같이 나가는 거라서 짤막짤막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번째 숙제 검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인데요. 아이들이 숙제를 검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제출을 하는 다른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제출하는 연습장,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제출을 해주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전에 제가 강조했던 그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제출을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숙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할당이 돼요. 할당이 되면 아이들이 제출을 하고, 만약에 제출을 하지 못하거나 숙제를 하지 못했으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남아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남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해도 괜찮고요. 그거는 편하게 학생이 선생님에게 간단하게 말해주면 상황들은 다 고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습 태도를 기르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요. 공부 시간을 제가 체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집에 가면 취미생활이 막 이제 눈에 보여요. 왜냐면 학원에서 내가 2시간, 3시간 공부를 하고 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 가서 좀 놀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놀아버리면 숙제할 시간도 미뤄져 버리고, 숙제할 시간이 미뤄져서 숙제가 완료가 되지 못한 상태로 다음 수업에 들어오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 시간을 체크를 하는데요. 자, 아이들이 인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들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학생 친구들 내신 대비 아닐 때는 2시간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시간은 기본적인 숙제로 나가고 있고요. 만약에 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타임을 조금 늘리는 거는 내신 대비 때 확 늘어들기는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로 공부 체크입니다. 자, 우리 보석상자인데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숙제 제출하고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보상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든 게 바로 보석상자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로 내가 맛있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 수업이 끝나고 그 자기가 해왔던 숙제들을 체크를 해서 그 개수만큼 보석을 받아요. 그러면 그 보석을 제가 주고 나중에는 그 보석으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이벤트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자그마한 통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 보석 상자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환영하는 문구가 들어있을 거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포켓 모양으로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 쉽게 이제 간단하게 필통 같은 데 넣어 다니면서 이것으로 맛있는 간식을 사 먹는 겁니다. 자, 수학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이 수학에 해당하는 작동 원리와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라는 그 궁금증만 해결이 된다면 너무나 재밌는 과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학 사랑을 담아서 공부하면 다릅니다. 제가 큰 사랑을 주고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공부를 하면 어렵기만 한 수학이 아니라 정말 재밌는 수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